이번 주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평가가 좀 어떻게 나왔나요? 추이도 얘기를 한번 같이 들을까요? 네. 긍정이 32%, 부정이 62.9% 나왔네요. 네. 지난 조사보다 긍정이 한 3%포인트 빠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주가 11월 다섯째 주인데 긍정이 35%였는데 32%이고요. 부정은 또 한 1.4% 정도 또 늘었네요. 늘었습니다. 자, 이건 무슨 뜻이죠? 무엇보다 뭐 아시다시피 엑스포 유치 실패가 가장 큰 요인으로 보이고요. 사실 저는 더 빠질 것으로 보였는데 참패 아닙니까? 실패가 아니라. 네. 119대 29. 뭐 무능한 외교도 외교지만 사실 대통령은 진짜 이길 줄 알았나 봐요. 그 직전까지. 뭐 언론에서도 뭐 박빙이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왔고. 참 무책임한 그러니까 이게 언론이에요. 보고 체계가 과연 어떻게 된 것인가? 누가 대통령의 눈과 귀를 막고 있느냐? 지난번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역시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마치 대통령이 이기는 것처럼 이렇게 오판을 했다는 거. 근데 이게 이런 경우에는 그 엑스포 같은 경우는 오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네. 국제 망신이거든요. 해외에서 더 잘 알아요. 잼버리 대회 망쳤지 않습니까? 4만 명 모이는 대회도 망치는데 2천만 명 모이는 엑스포를 어떻게 너희가 하겠냐. 네. 그 사우디 그 엑스포 홈페이지에 그때 투표하고 나서 나온 게 뭐냐면 이태리를 이겼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한국은 안중에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랬군요. 이미 게임이 끝난 거였는데 왜 돈을 6천억 가까이 써가면서 그렇게 했는지 그 시간과 에너지 이 낭비한 거는 어떻게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인가. 그래서 저는 더 빠질 줄 알았는데 네. 3% 빠졌네요. 네. 자, 우리 조 변호사님은 어떤 요인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이번 조사에서 눈여겨볼 점이 그 지역별로 TK를 제외하고는 모든 지역에서 부정이 높게 나타났다라는 거와 더불어서 70대 이상층에서 지지율이 지난주에 비해서 11%나 줄었습니다. 그래요? 예, 그게 요인이 컸다고 보이는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지난주 한 주 동안 사실은 북한 이슈가 있었단 말입니다. 북한에서 9.19 파기 후에 GP에 병기를 투입을 했고 병력을 투입을 했고 그래서 윤 대통령이 민주평통 회의도 주재하고 북한 인권에 대해서 언급도 하고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전쟁 위기감 같은 것이 고조됐던 한 주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흔들리지 않고 70대 지지율이 오히려 내려갔다. 즉 어떤 세간에서 총선용으로 북한에 대해서 계속해서 어떠한 정부가 압박을 함으로써 위기감을 끌어올리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분석들이 있는데 네. 이게 먹히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 점을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대통령 원리님께서 대통령의 눈과 귀가 막힌 게 아니라 깨질 줄 알면서 그냥 낭비하면서 다닌 거 아닌가 이런 얘기 하는데 사실 아까 말씀하신 얘기 중에 누가 눈과 귀를 막고서 잘못된 보고를 했냐 이런 얘기도 했지만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은 또 대통령이 남의 말을 잘 안 듣는다. 네. 그리고 불리한 얘기하면 뭐 화를 내고 쫓아낸다. 네. 이런 얘기가 그러니까 여건 발로 나왔어요. 옳은 말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예. 옳은 말을 하면 혼나는데. 그래서요. 바로 그것 때문에 옳은 말 하는 사람도 주변에 점점 없어지고 옳은 말을 해봤자 의미가 없어지고 선택적으로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이래서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했습니다. 자, 이제 또 우리 댓글창에 지난주 서울의 소리에서 보도한 그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이 얘기가 여주에 포함이 된 겁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냥 저희가 물어봤습니다. 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논란의 도대체 본질이 무엇이냐 이거를 우리는 어떻게 보고 있느냐 이제 이거 확인해봤죠? 네. 그 김건희 여사 명품백 논란 본질 여론은 어떻게 봤는지 물어봤는데요. 뇌물적 성격이 짙은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응답한 분들이 53.2%, 김건희 여사를 망신 주기 위한 공작이라고 응답한 분이 27.1%, 잘 모르겠다 19.6% 이렇게 나왔네요. 그러니까 이게 뭐 취재가 뭐 제대로 됐냐 안 됐냐 윤리 위반이냐 이런 얘기도 이제 있지만 그래서 그게 바로 김건희 여사 망신 주기 위한 공작이다 이런 거하고 연결이 될 수도 있겠으나 많은 분들은 뇌물적 성격이 짙은 부적절한 처신이었다.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봐야죠. 보는 거네요. 네, 60, 70대 그리고 TK 지역을 제외한 모든 응답자들이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응답이 높았고요. 네. 예, 그 영상 보셨나요 혹시? 네, 봤습니다. 그 최재형 목사가 작년 9월에 이제 그 300만 원짜리 명품백을 건넸다는 건데
6월에는 또 무슨 고가 화장품을 또 줬다고 또 이렇게 최 목사가 180만 원어치 뭐 줬다 예, 이런 얘기. 얘기를 했더라고요. 근데 대통령실이 그 뒤로는 아무 말이 없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사안이 있을 때마다 분리하거나 이러면 입을 닫아요. 어떤 해명도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겠거니 이런 거에 대한 믿음이 확고한 곳인 것 같아요. 이 대통령실은 뭐 시간이 지나면 뭐 국민들이 뭐 잊어버리겠지. 이게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이 뭐라고 대통령의 배우자인데 네.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말이 없어요. 사실은 이 사건에서 대통령이 문제인 게 아시겠지만 김영란법 처벌 대상이 대통령인 공직자가 자신의 배우자가 이러한 선물을 수수한 것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았을 때 그 공직자를 처벌하잖아요. 그래서 윤 대통령이 사실은 서울의 소리에서 보도하기 전에 일주일 전에 서한을 보냈다. 이거에 대해서 입장이 어떠냐 했을 때부터 알았다고 볼 수 있는데 아직까지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법 위반 상태인데 이것을 본부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묵묵부답으로 계속하고 있는 게 문제고 사실 저는 이번 설문조사 보고 좀 놀랐어요. 그러니까 잘 모르겠다 하고 망신주기다를 합하면 거의 45% 넘어가거든요. 50% 가까이 되는데 특히나 지금 TK 지역에서는 잘 모르겠다라는 비율이 거의 32.9%, 33%나 되는 사람이 난 잘 모르겠어라고 하시는데 저는 언론이 좀 문제가 있다고 많이 보입니다. 이번 건에 대한 보도가 함정 취재라는 거에 너무 포커싱을 맞춰서 이게 무슨 김건희 여사가 뭔가 당한 것처럼 얘기들을 많이 보도를 하잖아요. 일부러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본질을 흐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실관계를 자세히 보시면 카카오톡으로 10회나 면담을 최 목사가 신청을 했다고 하자 만납시다라고 했다고 하고 그 중에서 단지 2번 샤넬 명품백, 샤넬 화장품을 제시했을 때 그리고 명품백을 제시했을 때 2번만 만나줬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없이 그냥 만나자고 했을 때는 안 만나줬다가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만났다가 갑자기 제시해서 명품백을 안 받을 수 없는 사건을 만들었다? 이게 아니고 일반적인 함정 취재하고 성격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KT23님께서 김혜경, 김정숙 여사가 있으면 벌써 압색 수십 번 하고도 남지 않았을까요?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랬으면 삼족을 멸했죠. 삼족을 멸했습니다. 그랬으면은. 지금 김 여사 일가 문제가 아무래도 내년 총선에도 주요 변수가 될 것 같아요. 지금 김건희 특검법도 그렇죠? 아직 네. 걸려 있고 더더군다나 지난번에 그 모친인 최은순 씨 징역 1년 확정됐잖아요. 구속되고, 예. 네. 그다음에 오빠 역시 그 양평 공흥지구 개발 후 거기 핵심 인물로 지금 지목돼 있거든요. 여러 가지로 그 배우자 리스크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건희 여사 본인에 대한 특검이 사실은 이제 팩트에 이미 올라간 지가 꽤 됐기 때문에 당연히 이번에 12월 달에 올라갈 예정이고 12월 8일 날 이번 주 금요일이죠. 원래는 네, 22일 날이 그냥 네. 자동으로 올라갈 수 있는 날이고 민주당에서는 좀 빨리 처리하겠다고 해서 네. 8일 날 지금 올린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고 또 엄마 그러니까 장모 법정 구속돼 버렸고 그것도 문서 위조라고 하는 끔찍한 일로 그다음에 처남이 또 기소가 되고 야 이게 진짜 한 집안이 다 이렇게 돼 버렸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자, 정당 지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어떻게 됐나요? 민주당이 45.3%, 국민의힘이 34%, 정의당이 2.6%,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 13.5% 이렇게 나왔네요. 무슨 뜻일까요? 이게 지난주하고 좀 보면은 뭐 차이가 소폭, 있어요? 예. 근데 국민의힘은 어차피 대통령 지지율과 연동되기 때문에 지난주보다 3.5%포인트 하락했어요. 국민의힘이 37.5%까지 갔다가 이번 주에 34% 나왔거든요. 네. 이것도 역시 엑스포 유치 실패에 뭐 영향이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근데 없죠. 저는 엑스포 실패는 뭐 실패할 수도 있죠. 그게 뭐 무조건 돼야 되는 건 아니니까. 근데 문제는 그 엑스포를 둘러싸고 그때까지 그 호들갑 떨면서 막 했던 그 잘못된 정보와 그 언론 플레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이 진짜 우리를 실망하게 만든 게 아니었나? 언론 플레이도 언론 플레이지만 언론 자체도 문제가 있었죠. 예, 다 알거든요. 언론들도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가능성이 없다, 뭐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찍힐까봐 그냥 말하는 대로 그냥 받아 쓴 거죠. 사실은 검증하면 금방 나올 거였거든요. 사실은 삼성의 태도가 좀 애매했어요. 삼성이 그렇게 정보력이 좋은 회사인데
그래 뭐 몰랐을 하자고 리는 하면 해야죠. 이 힘 좋은 정권에서 하자고 하면 당연히 그래서 그 이재용 씨가 언론인 그 이제 기자들 취재할 때 물어봤죠. 지나가면서 얘기하는 것도 뭐 이제 와서 이게 뭐 예언인가 하면서 돌아다니고 해요. 그때 그런 게 이제 있습니까? 슬쩍슬쩍 좀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말을 못하고 빙글빙글 돌려가지고 한 말들이 좀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참 우리나라 재벌 해먹기 진짜 어렵겠다. 진짜 어려워요. 연기도 해야 돼요. 뭐 하면 표정 맨날 관리도 해야 되고. 동원되고 무슨 죄가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자, 정의당이 조금 올라갔네요. 맞아요. 1.9%에서 2.6%. 이게 약간 비대위 체제에 대한 뭐 기대감 기대? 이런 게 비대위원장 김준우 변호사가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반영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정의당에서는 비례 1, 2번도 막 넘기겠다. 우리는 그런 거에 욕심 부리지 않겠다. 이런 또 각오도 좀 다지고 있는 셈이어서 좀 기대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자, 내년 총선에서 여론의 투표 방향도 조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정권 견제론, 정권 견제의 방향으로 투표하겠다라고 하신 분이 47.3%고요. 정권 안정의 방향으로 투표하겠다라고 하신 분들이 33.9%. 아직 결정하지 않았거나 잘 모르겠다 18.9% 이렇게 나왔네요. 네. 이게 한 달 전에 저희가 이제 한 달 주기로 이 조사를 하는데 한 달 전 조사에서는 안정이 35.9, 견제가 42.5. 그래서 안정은 그때보다 2% 떨어졌고요. 네. 견제는 4.8%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견제론에 더 힘을 받고 있다. 정권 견제론에. 네. 이게 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할 그 당시에 또 견제에 대한 욕구가 사실은 상당히 강했던 걸로 보이는데 네. 이게 줄어들지가 않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면? 그 뒤로도 계속해서 견제가 조금 더 탄력을 받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 한 달 동안 일어난 일들을 보면 뭐 딱히 이 정권이 잘한다라고 어제 개각만 봐도 뭐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냥 총선용으로 그냥 하고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라는 게 다 총선에만 집중돼 있잖아요. 뭐 민생을 어떻게 하겠다 이런 건 없습니다. 그게 다 보이는 거죠, 국민들 눈에도. 그렇죠. 네. 지금 아직 결정하지 않았거나 잘 모르겠다 하는 분들도 사실은 조금 견제 쪽으로 좀 가는 거 아닐까요? 이게 사실은 이게 이제 다음 그 우리 문항에서 좀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요? 중도층과 무당층 얘기가 다음 질문에서 좀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다음 질문이 내년 총선에서 어느 정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해서 국회 제1당이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이었거든요. 그게 그건가요? 저는 그렇게는 안 보이는데 어쨌든 일단 이 얘기 먼저 정리 좀 하고요. 네. 그 조수진 변호사님, 네. 이 정권 안정과 견제의 방향 이 퍼센테이지가 사실은 뭐 좀 왔다 갔다 등락은 있지만 계속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네네. 이건 무슨 뜻입니까? 지금 세대층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해보면 2030 그리고 수도권 그리고 중도층에서 정권을 견제하겠다라는 퍼센트가 굉장히 우세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국민의힘보다는 민주당 측에 점점 유리하게 좀 여론이 흘러간다라고 분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보수 진영의 강세 지역인 PK에서조차도 정권을 견제하겠다라는 게 38.2%. 이게 사실은 풍향계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나왔고 그리고 이 PK에서 부산, 울산, 경남에서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라는 비율이 거의 26.2%입니다. 그러니까 합하면은 상당한 퍼센트고요. 그래서 대구 경북 지역에서만 정권 안정 48%로 투표하겠다라고 나왔고 나머지 지역에서는 거의 다 지금 윤석열 정부의 어떤 뭐 실정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성과를 내지 못하는 모습 등등에 대해서 반감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추세가 그렇게 가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이렇게 되니까 또 경기도 압색하지 않았습니까? 법카 네. 문제 가지고 이게 좀 패턴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은데. 그렇죠. 예. 뭐 여기는 이 정권은 건드릴 거라는 그거밖에 없어요. 사법 리스크 계속해서 건드리면서 네. 그거밖에 카드가 없으니까. 또 지금 이달에 예정된 김건희 특검법 이거 맞불을 뭐 성격을 뭐 갖는다고 봐야죠. 네. 예. 그러니까 툭하면 압수수색 뭐. 예. 아까 지금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맞불 형식으로 지금 또 기획을 좀 하는 모양새가 좀 보인다. 네.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그래요? 이거 좀 큰일인데. 그리고 그러면? 총선 전에 아마도 수사 결과를 내놓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총선 전에 직전에. 이 건에 대한 네. 법카에 대한. 네. 근데 사실 법카는 그 배모 씨가 뭐 그 조모 씨라고 하는 사람에게 시켰다는 그 배모 씨가 이미 집행유예 판결 선고가 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법화 얘기는 사실 다 끝난 건데 또 뭐 나올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업무상 배임이라고 하는 걸 다시 집어넣어가지고 이번에 네. 한 건데 저는 그래서 이게 김용 그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해서 법정 5년. 구속된 거 네. 5년 그 건하고 좀 연동돼가지고 좀 분위기를 좀 만들어 보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보면은 과거에 이미 뭐 재판이 다 보도가 됐던 것을 계속해서 우려먹기식으로 뭐 이걸 갖다가 지시했다든가 아니면은 뭐 그거에 관련해서 위증했다든가 계속해서 추가로 또 문제를 만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냥 이제 보실 때는 계속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가 있는 것처럼 오히려 검찰에서 없는 사건도 부풀리고 만들어내고 있다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해야 할 수사는 안 하고 네. 네. 하지 않아도 되거나 하지 말아야 할 수사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자, 여론에 의하면 내년 총선에서,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지지하는 정당이 어딘지 상관하지 않고, 일단 어느 정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겠냐, 이제 이걸 물어본 게. 그렇죠. 있죠. 예측을 물어본 네. 것이죠. 더불어민주당이 52.9% 얻었고요. 국민의힘이 34.9%, 잘 모르겠다 7.8%, 기타 다른 정당 2.3%, 정의당이 2% 이렇게 나왔네요. 야, 이렇게 되면은 민주당을 지지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 TK를 예.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민주당이 우세했고 60대 그리고 70세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민주당이 우세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게 사실은 양상은 정당 지지율하고 비슷한 양상인데 그 폭이 조금 다르죠. 더 높죠. 민주당이. 네. 그러니까 이게 무당층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 45.2%로 점쳤어요. 그리고 국힘 같은 경우는 17.3%밖에 안 됩니다. 무당층에서도 민주당이 이길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중도층에서는 49대 32 네. 이렇게 해서 민주당 우세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 결과가 굉장히 의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설문 내용이 지지하는 정당을 떠나서 본인 지금 어디를 지지하시더라도 다음 총선에서 어느 당이 일당 될 것 같으세요? 이렇게 물어본 상태인데 네.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 압도적으로 거의 53%, 52.9%가 민주당이 아마 1당이 될 것이다라고 한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그동안에 지금 어느 정당을 지지하십니까? 라든지 이렇게 했을 때 본인이 무당층이라고 답했던가 잘 모르겠다라고 했던 분들이 난 잘 모르겠지만 내가 지금 지지하지는 않지만 민주당이 되지 않겠어요? 라는 쪽으로 이동했다라는 분석 결과인 건데 이거는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 사표가 되고 싶지 않은 심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다수로 가는 후보가 있으면 그 후보를 마지막에 가면 투표장에 들어가서 찍게 되는 심리가 있는데 이 거의 52% 가까이 이렇게 나왔다는 거는 그분들의 심리가 반영된 것이다. 그래서 이게 좀 사실상 총선에서 민주당이 이길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를 지금 상황에서는 시사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결론적으로 내년 총선에 투표를 진짜 하겠습니까 말겠습니까 이것도 좀 적극적. 확인해 봐야지 네. 또 그렇죠. 정확하게 나오겠네요. 자, 지역이나 연령별 특이점도 좀 물론 좀 전에 이제 말씀해 주긴 해주셨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 연령별로 특이점이 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20대에서 50대까지는 네. 민주당 우세를 점쳤어요. 아, 20대에서 50대가 근데 특히 20대에서는 네, 거의 20대. 65%, 네. 65%가 민주당이 일당이 될 거예요. 이렇게 요즘 답변했습니다. 젊은 층의 그 민주당 지지율이 조금씩 좀 올라가는 것 같아요. 예전보다. 2030이 원래는 보수적이다 해서 지난 대선 때도 그게 큰 캐스팅 보트로서 엄청 작용을 했는데 네. 조금씩 2030 쪽이 민주당 쪽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원인이 뭔지 추세입니다. 모르겠어요. 민주당이 2030한테 어필하는 뭐 이렇게 잘하고 있는 뭐 이렇게 뭐 매력이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매력이 없어요. 매력은 없는데 상대적으로 올라가는 것 같아요. 이게 선거용으로 대선 때도 선거용으로 이용해 먹고 또 이번에도 또 어떤 뭘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게 보이니까 자기들이 속았다 뭐 이런 생각. 그리고 공정과 상식이 있습니까 지금? 없잖아요. 뉴욕타임즈에서 우리나라 저출생 얘기하면서 제가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요인 중에 하나를 페미랑 반페미가 너무 싸운다를 들었어요. 근데 그게 이준석 대표가 지금 신당 만들어서 20대 남성들한테 인기가 많다고 주장하는데 또 실제 그러기도 한 것 같긴 한데 문제는 그렇게 하면서 너무 갈라치기 하는구나 이제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20대에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반대 극부적으로 또 좀 오히려 민주당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냥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좀 분석을 했습니다. 자, 이 여론조사는요,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해서 무선 ARS 방식으로 실시를 했고요.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반에서 3.1%포인트입니다. 표본조사 완료수는 1,011명이고 응답률은 6.6%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조사 계획과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또는 서치통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이번에 민심을 알아보는 그런 거는 여기까지 주간 여론조사 민심을 여기까지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고요. 자, 바로 이어서 영친이 여러분들과의 소통을 위해서 특별히 마련한 코너인 쇼미더 영심 저희가 준비한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커뮤니티를 통해 한 조사는 절대 신뢰하시면 안 된다. 재미로 그냥 봐주십시오. 이런 얘기고요. 자, 질문은 이거였습니다. 엑스포 유치 실패에서 가장 큰 책임은 누가 져야 되냐 이거였죠? 네, 맞습니다. 네. 저희 여론조사에서 묻고 싶었는데 여기서 물었네요. 예, 네. 18,000명이 넘는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고 어우. 당연히 1등은 예상하다시피 윤석열 대통령 엑스포 유치 순방 외교 성과 없어 92%고요. 두 번째가 국무총리 등 유치준비위원회, 민망한 수준 최종 PT 등 준비 부족 4% 나왔습니다. 네. 나머지 1%씩 나눠 가졌는데 전 정권 부실한 유치 노력,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 금전공세 뭐 오히려 이렇게 빈살만 나왔네요. 어리둥절. 예. 빈살만 내가 뭘 내가 왜 영신이에 왜 등장하는 거죠? 자, 대한민국 부산시가 2030년 엑스포 투표에서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 큰 표차로 서서 유치에 실패했다. 누구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냐 이거였는데 저는 이거지만 로마하고 차이가 안 났다는 것도 사실 상당히 충격이었어요. 3등하고 박빙이었어요. 이탈리아는 뭐 아예 하는 거죠, 지금? 제대로 안 했어요. 나중에는 그냥 거의 포기 상태. 그러니까 그걸 또 가지고서 야 이탈리아가 포기했으니 우리가 다 그거 흡수할 거다 막 이랬는데 29표면요. 아무것도 안 해도 29표. 그러니까 이 정권 우리나라 바뀌기 전에 국격으로. 33나라가 또 우리를 지지했었는데 그거보다 오히려 떨어졌던 것 같아요. 자, 이런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댓글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조 변호사님 어떻게 나왔어요? 예, 유저 JN1님께서 해외여행하느라 욕봤소. 어이, 촌철 살인이네요. 이거. 그러네요, 진짜요. 네. 다음 QBRRNR님께서 총점 168점 중 29점이면 공부 하나도 안 하고 눈 감고 찍어도 29점 더 맞을 것 같은데 96개국 150회를 각국 정상들을 만났다는데 대체 만나서 무엇을 한 거지 공부를 했으나 점수가 바닥이면 그만둬야지. 사실 그래요. 이게 사지선다에도 25%가 퍼센테이지인데 이건 줄만 세워도 삼지선다 아니겠습니까? 숨만 쉬고 있어도 29표 얻는다니까요. 야, 이거는 진짜 갑자기 되게 찍기 실력이 너무. 네, 자, 그 다음에 또 얘기 해주세요. 예, 릴리님께서 게임이 끝난 후에도 반성은커녕 전 정부 탓부터 온갖 탓만 늘어놓는 무능력한 정부 인사들을 보면서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라고 하셨습니다. 네, 그때 맞아요. 그래도 박진 장관은 아예 전 정부 탓하는 거 아니에요 이러긴 했어요. 나중에 살짝 그 앞에 해놓고 아니라고 하긴 했죠. 예. 네, 그다음 JL1 유비님께서 잼버리나 이태원 오송 참사 이런 참사를 처리하는 과정이 세계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곳에 어느 나라가 찬성을 하겠습니까? 맞는 말씀입니다. 이게 중요한 말이네요. 네. 그러게요. 그렇죠. 해외에서 우리가 모를 것 같죠? 더 잘 알아요. 우리 한국 상황을. 맞아요. 특히 안전 문제에 대해서 우려가 있는데 무슨 대회를 하겠나 이런 생각이 있을 거예요. 다음으로 얼짱님께서 잘 됐다. 이 정부는 뭐래도 찜찜하다. 안 하는 게 이익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아, 혹시라도. 근데 이건 2030년에 할 거라서. 그냥 부끄럽다. 뭐래도 네. 부끄럽다 이런 것 같아요. 네. 다음 NM6NU님께서 1호 영업사원 일하면서 그렇게 싸돌아다니더만 판촉비만 낭비하고 실적은 꽝이네. 나 대기업에서 영업만 32년 했는데 월말 되면 실적 때문에 피가 말라요. 근데 우리의 1호 사원은 전임 탓만 하고 전임이 만들어 놓은 거래처도 날려버리면서 119 대 219가 뭐냐 아서라 접어라 라고 네, 말씀하셨네요. 이분 정말 전문가다운 네, 얘기가 딱 나오네. 영업의 기본을 알고 계신 분 같아요. 우리 회사 상사인 줄 알았어요. 가서 영업해. 영어 사원 1호에 혹시 전임이 아니실까 이분이? 네. KNU092777님께서 윤석열 대통령 머리가 아플 겁니다. 이제 무슨 핑계로 해외 나갈 건지 고심 중일 듯. 야, 근데 뭐 핑계는 굳이 나가신다는 거 아닌 거네? 네덜란드 11일 날 또 나가신다고 네덜란드 또
좋은 데 아닙니까? 우리나라는 환승하러 들어오시나 봐요. 왜 이렇게 국내에 안 계신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그게 더 편하다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실은. 아, 그렇죠. 예. 네. 자, 마치기 전에 저희 통통 생활에서 상품이 출시되는데 요거 지금 우리가 드리는 거 아니에요? 이분들 뽑아서 이제 안 주나요? 더 이상? 뽑긴 안 하나요? 우리 원래 그때는 뽑기 없어요? 네, 댓글 하신 분들 했었거든요. 그래서 한 명씩 뽑아주세요. 뽑기 있대요. 네, 뽑아주세요. 네. 저는 처음 댓글 해외 여행하느라 욕봤어. 유저 JN1HN 9L이겠죠? LF3L님. 예, 그리고 예, 저는 영업사원님. 아서라, 접어라, 만들어 놓은 거래처도 날려버린다. 유저 NM6NU22님 뽑겠습니다. 네, 저도 하나만 하겠습니다. 유저 JL1UB85F4T님. 잼버리나 이태원 노동 참사 이런 참사를 처리하는 과정이 세계로 알려졌는데 누가 어느 나라가 찬성하겠습니까? 이게 되게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그런 정확한 답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저는 이분을 일단 뽑겠습니다. 저희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